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꼼꼼히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의 일사분면에 놓인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은 원점에 있고 점조나 플러스 Q는 원점에서 D만큼 떨어져 Z축상에 고정되어 있다. 정사각형을 통과하는 전기손속은 얼마인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전기손속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전기손속은 공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기손속은 공식이 파이는 2A이고 이것을 계산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기손속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손속은 파이는 2A인데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나 가우스 법칙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직접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이 공식을 놓고 직접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면 여기서 플러스 Q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전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전기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각각 거리가 달라요. 그리고 각도도 다 달라요. 각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전기장의 값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장들이 다 제각각이라서 이 전기장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값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기장들이 제각각이라서. 그래서 전기손속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이 A는 면적이니까 D의 제곱을 넣으면 되겠지만은 요거는 값이 제각각이라서 모르기 때문에 전기손속을 직접 계산하는 거는 안 된다.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손속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접 계산을 하거나 가우스 법칙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직접 계산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때문에 안 되니까 전기손속을 가우스 법칙으로 계산하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가우스 법칙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을 하면서 한번 읽으면서 지나가 볼게요. 첫 번째,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손속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게 가우스 법칙의 기본 정의니까 별표. 그리고 폐곡면을 이용해서 전기손속을 구하는 것을 가우스 법칙이라고 한다. 해서 한번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형을 생각하고 문제에 적용해서 아까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대칭성을 이용해서 동일한 2A를 만들어서 푸는 게 좋으니까 모형을 만들 때 정육면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일 가운데 플러스 Q를 놔둡니다. 그러면 얘가 제일 가운데 플러스 Q를 놔두면 이쪽 전기장이나 이쪽 전기장이 동일하게 됩니다.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쪽 전기장이나 이쪽 전기장이 모두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대칭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모형을 만들 때 정육면체 모형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 가운데 플러스 Q를 놔두면 이쪽 전기장이나 이쪽 전기장이나 이쪽 전기장이나 이쪽 전기장이 모두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EA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렇게 면적을 표시하면 동일한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면적도 똑같고 그 다음에 전기장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다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가우스 법칙, 전기손속은 전기장 곱하기 면적,
그 다음에 Q 나누기 입실론 제로이다. 이것이 가우스 법칙이죠. 근데 폐곡면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전체 면적을 의미하고 특히 전체 면적은 폐곡면.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전기손속은 전기장 곱하기 폐곡면은 Q 나누기 입실론 제로가 같다. 이게 가우스 법칙이죠. 근데 이때 이 폐곡면은 폐곡면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가우스 법칙을 문제에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동일한 EA가 몇 개 있는가 하면 2 곱하기 전체 면적은 얘네가 동일한 게 6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6개의 EA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손속은 동일한 6개의 EA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 나누기 입실론 제로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EA 한계는, 자, EA 한계가 뭔가 하면은 이걸 의미하죠. 그래서 EA 한계는 6분의 입실론 제로 Q가 된다라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육면체를 만들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동일한 EA를 계산해 봤더니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봤더니 전체 면적으로 이 S를 구하는 것은 6개의 EA를 구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EA를 하나만 구하면 Q 나누기 6 입실론 제로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와서 우리가 구한 값이 뭔가 하면은 이런 거죠. 한 면만 구했어요. 한 면만. 그래서 한 면만 구해서 아까는 옆에다 표시했는데 아래쪽에다 표시해서 정가운데 플러스 Q가 있고 요 한 면을 지나가는 전기손속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구한 것처럼 요 값이 된다. EA는 6분의 1 Q 나누기 입실론 제로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풀이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 맞춰서 이제 풀 준비가 됐습니다. 두 번째를 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림에 적용하기 위해서 문제 그림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모형이 이거니까 모형하고 서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육면체 모형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D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D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형을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니까 똑같이 생겼고 얘가 플러스 Q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얘가 플러스 Q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쪽 면적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이 빨간색 전체 면적은 빨간색 전체의 전기손속은 빨간색 전체의 전기손속은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아까 구했죠? Q 나누기 6 입실론 제로이다라고 전기손속을 구했는데 이 파란색 부분의 전기손속은 이 면적의 정확히 4분의 1을 의미하니까 일단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모두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정확히 4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4분의 1 값이 이 파란색을 지나는 전기손속이고 이 파란색을 지나는 전기손속이 여기를 지나가는 전기손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파란색의 전기손속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문제의 전기손속은 파이라고 적으면 문제의 전기손속은 6분의 입실론 제로 Q 곱하기 4분의 1이다.
그러므로 전체 전기전속은 24분의 입실론 제로 Q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어서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기전속은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면 24분의 Q가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된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 꼼꼼히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그린 가는 길이가 L인 한쪽이 막힌 관이고 나는 양쪽이 열린 관이다. 가에 관해서 가장 낮은 음의 정상 음파가 나에 관해서 정상 음파가 되기 위한 관의 최소 길이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살짝 이상한 게 정상 음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정상파 음파를 이렇게 줄여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파 음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조건은 가장 낮은 음, 여기에 가장 낮은 음이 생긴대요. 그러면 가장 낮은 음은 진동수가 최소인 걸 의미하죠. 그래서 가장 낮은 음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죠. 진동수 최소인 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조건은 이 음파가 나에 관해서 정상 음파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음파가 생겼으면 그 음파가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여기에 음파가 들어가서 정상파를 이루고 있다.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은 가장 낮은 음이라고 하니까 얘가 1번. 그래서 가장 낮은 음을 찾고 2번 이 음파가 여기서 정상파를 이루는 조건을 찾으세요. 해서 두 단계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풀어봅시다. 그러면 한쪽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상파를 한번 분석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이제 가장 낮은 음을 가장 진동수가 작을 때를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파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여기는 마디, 여기는 배가 생기죠. 그래서 정상파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건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근데 워낙 중요한 그림에서 한번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상파는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볼록이 한 개, 그 다음에 정상파 반쪽알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상파를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정상파가 달라지는 모습, 관은 똑같은데 관의 길이는 모두 L로 똑같은데 정상파 달라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분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상파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정상파가 2분의 1개인 거고, 그렇죠? 반쪽알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정상파가 1개 반개. 그래서 정상파가 2분의 3개인 것이고 얘는 1개, 2개, 반개. 정상파가 2분의 5개인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한쪽이 닫힌 관에서 생기는 정상파의 모습은 필수 암기고 그래서 꼼꼼하게 이걸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상파의 개수가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를 F라고 한다면 정상파가 3배 늘면 여기 정상파는 3F가 되고 여기 정상파는 5F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가장 낮은 음, 가장 작은 진동수라고 했으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문제를 풀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여기에 정상파는
이렇게 그려줘야지만 가장 낮은 정상파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간대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파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파장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하고 관련된 길이니까 이거를 똑같이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음파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에서 진동수도 똑같고 파장도 똑같고 속도도 똑같은 음파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 열린관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쪽은 배가 되고 이쪽도 배가 돼야 되니까 얘랑 똑같은 정상파를 집어넣으면 이런 모습의 정상파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개, 두 개를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이제 열린관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의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양쪽의 열린관은 반드시 똑같이 이쪽은 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파장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상파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보다 정상파가 한 개 더 들어가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동일한 음이 들어와서 정상파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관의 최소 길이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관의 최소 길이는 얘를 문제에서 L이라고 했으니까 관의 최소 길이를 비교해 보면 얘보다 2배 길이여야지 요거가 2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2L. 그 다음에 얘보다 2배 기니까 얘는 4L.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최소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답은 2L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 푸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동수 최소 조건을 이용해서 관에서 정상파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동일한 음파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속도도 같고 파장도 같고 진동수도 같다. 이렇게 집어넣고 푸시면 되고 얘를 동일하게 그려준다면 이렇게 돼서 관의 길이는 2L이 되거나 4L이 된다. 요거를 이제 분석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꼼꼼히 읽고 풀어볼게요. 자, 8번 문제. 그림은 어떤 각도 세타로 산란된 X선의 세기를 파장에 따라 측정한 콤프턴 실험 결과이다. 세기 분포는 파장 람다0, 람다1에서 두 개의 봉우리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가 하면 산란된 X선을 그린 그래프래요. 그 다음에 컴퓨턴 실험 결과래요. 그래서 컴퓨턴 실험 결과니까 여기다 밑줄 그시고 요곳에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이다. 이렇게. 그래서 컴퓨턴 실험 문제가 나오면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구별해서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식을 물어보는 것만 쭉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 산란된 세타가 커지면 두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의 차는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질문. 산란된 각 세타하고 파장의 차이. 이거를 물어봤죠. 그러면 살짝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턴 산란 실험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빠르게 설명하면 자,
X선이 파장이 람다 제로로 들어간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산란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산란이 발생할 때 이쪽으로 간 X선은 원래 파장하고 똑같은 파장을 가진 X선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파장이 커진 X선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산란된 X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산란된 X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X선이 들어와서 여기서 산란돼서 각도가 크게 이쪽으로 산란되면 X선 2-라고 적고 원래 파장하고 똑같은 파장하고 그 다음에 파장이 드러난 X선이 나온다. 이렇게 돼서 각도에 따라서 똑같은 파장의 X선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파장이 늘어난 X선도 나온다. 이게 컴퓨터 산란의 실험 결과죠. 그러면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각도가 클수록 산란된 X선의 늘어난 파장이 커진다. 원래 파장도 나오지만은 늘어난 파장도 나온다. 이거는 각도에 비례한다. 이거는 필수 암기죠. 그래서 컴퓨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거는 꼭 물어봅니다. 별표. 그래서 산란될 때 늘어난 파장은 각도가 클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실험 결과죠. 그러면 실험 결과를 가볍게 검출된 산란된 X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원래 X선의 파장도 나오고 이거보다 커진 X선도 나온다. 근데 각도가 작으니까 조금밖에 안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산란된 X선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파장의 X선도 나오고 파장이 늘어난 X선도 나오는데 각도가 커지면 이 차이가 더 커진다. 이게 컴퓨터 산란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죠. 그래서 산란된 각도가 커지면 원래 파장보다 늘어난 파장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것이 이제 컴퓨터 산란 실험의 결과니까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죠. 그러면 그걸 물어봤어요. 기억. 산란된 섹터가 커지면 두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의 차는 커진다. 이렇게 돼서 여기를 두 봉우리라고 하는데 원래 파장도 나오고 늘어난 파장도 나오는데 이 차이는 각도가 커지면 차이는 커진다. 그래서 요거를 델타 람다라고 하면 세타가 커지면 델타 람다도 커진다. 이걸 물어본 것이라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니은을 볼까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해서 목이 좀 나갔네요. 자, 이것 좀 양해해 주세요. 자, 기억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산란된 X선 광자 한 개당 에너지는 람다 1일 때가 람다 제로일 때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광자 한 개당 에너지 공식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광자 한 개당 에너지는 공식이 E는 H 람다분의 C라고 적고 이 공식이 무슨 공식인가 하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식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의미한다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다 암기하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이쪽이 파장축이니까 파장이 작고 파장이 크죠? 그래서 파장이 커진다면 람다1이 파장이 크니까 에너지는 작다 해서 니은을 다시 읽어보면 산란된 X선의 광자 한 개당 에너지는 람다 1일 때가 람다 제로일 때보다 크다. 아니죠? 람다 1일 때가 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광자와 전자의 총 운동량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동일하다. 이거는 충돌이니까 운동량이 보존되죠.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는지를 물어봐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콤피턴 산란 실험은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고 탄성 충돌이라서 운동량도 보존되는 그런 실험이다 라고 지식으로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콤피턴 산란 실험은 탄성 충돌이라서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고 또는 에너지도 보존되고 전체 운동량도 보존된다. 그래서 지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기억 디귿이 맞아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산란을 배우신 분들은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그림은 힘의 평형을 이루며 정지에 있는 연결된 피스톤과 단원자 이상기체 A와 B가 각각 실린더에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압력, 부피, 절대 온도는 각각 PVT로 같다. A가 들어있는 실린더는 단열되어 있고 B가 들어있는 실린더는 외부와 열적 평형을 이룬다. 이때 A의 열량 Q인을 서서히 공급하면 A의 나중 온도는 4T가 되고 B에서 열량 아웃은 외부로 방출된다. 열량 차이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여기다 밑줄 열량의 차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처음에는 PVT였는데 나중에는 4T가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줬죠. B가 들어있는 실린더는 외부와 열적 평형을 이룬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외부와 등원 상태래요. 등원 상태라서 이제 항상 외부랑 온도가 같으니까 여기가 T였다면 여기도 항상 T를 유지한다. 등원이고 열적 평형을 그걸 의미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문제 조건을 다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A한테 열을 공급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A는 따뜻해지고 팽창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A는 온도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A는 온도가 압력은 P, 부피는 T, 부피는 V, 온도는 T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P 다시 V 다시 온도는 4T가 되었다라고 문제에서 주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PVT에서 P-V-4T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기다가 열을 공급해서 공급된 열을 Q인이라고 부르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체 문제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을 시키면 이렇죠. 1번. PV는 NRT가 무조건 적용된다. 기체 문제죠. 그러면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반드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체니까 A가 A고 이제 상태만 달라졌으니까 얘는 동일하죠. 그러면 기체일 때 항상 쓸 수 있는 공식, 같은 기체일 때 PV 값은 온도에 비례한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요거를 먼저 강조하고 이제 풀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P와 V를 곱한 값은 T에 비례한다. 그러면 요거는 PV가 온도 T에 비례하죠. 그래서 여기 숫자가 1이면 얘도 숫자가 1이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상태가 바뀌었는데 온도가 4T가 됐대요. 온도가 4T가 됐는데 압력도 모르고 부피도 몰라요. 부피도 바뀌고 압력도 바뀌었으니까 모르는데 두 개를 곱한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4T니까 두 개를 곱한 값은 4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두 개를 곱한 값을 여기다 바꿔서 적어주시면 2배를 곱한 값은 4 PV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놓은 게 1번. 그래서 여기서는 PV를 곱한 값이 온도에 비례한다면 4T라면
4PV가 될 것이고 얘를 모르고 얘를 몰라도 4PV인 것은 비례식에서 확실하다. 얘를 1번.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별표를 이용해서 이 값을 먼저 구해놓고 문제를 풀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봅시다. A는 열을 받았대요.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시키면 A는 열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일을 한다. 해서 기본 공식을 적고 문제에서 A가 받은 열을 Q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Q인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증가 A의 내부 에너지 증가 더하기 A가 한 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B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B는 등원 과정이래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 단열은 전체적으로 단열 상태인데 열을 받았으니까 단열이 아닙니다. 실린더가 하고 피스톤이 단열이라는 뜻이고 열을 받았으니까 단열 과정이 아닌데 얘는 이 상태가 단열 실린더나 피스톤이 아니고 등온 상태가 되도록 열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피스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등온이니까 이쪽은 단열이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이쪽은 등온 과정입니다. 이거를 잘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럼 B는 등온이니까 공식이 등온 상태일 때 열은 1과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니까 공식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등온 상태에서 등온 압축이니까 열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때 나간 열을 Q 아웃이라고 적으래요. 이렇게. 그러면 공식을 상황에 맞게 적으면 이거죠. 얘가 열이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Q 아웃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2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적자. 그리고 B가 받은 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꼼꼼하게 식을 정리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질문이 Q인 마이너스 Q 아웃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지저분하니까 필요 없는 것 좀 지우고요. A를 지우고 요것도 지웁시다. 공식은 지우고 요거를 이렇게 옮기고 얘도 이렇게 옮겨서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빼래요. 그러면 Q인 마이너스 Q 아웃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빼기 이건데 A가 한 일은 B가 받은 일과 크기가 같죠? 그래서 A가 한 일과 B가 받은 일이 크기가 같으니까 얘네는 상쇄됩니다. 그래서 A가 한 일은 B가 받은 일과 크기가 같다. A가 일을 하면 B가 받는다. 크기가 같다. 그러면 크기가 같으니까 두 개를 빼주면 상쇄돼서 없어지죠. 이거 꼴 보기 싫으니까 좀 지울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빼주면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만 나오죠. 그래서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답을 보니까 보기에서 PV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적으래요. 그러므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2분의 3 델타 PV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2분의 3 델타 PV는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니까
4PV 빼기 처음 거 PV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낮은 거 빼기 처음 거 델타 PV는. 그러므로 두 개를 빼주면 2분의 9 PV가 된다.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빼주면 3이니까 곱하면 9, 2분의 9 PV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그리고 이 문제는 수능이나 미트디트 피트에서 한 번씩은 출제된 경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명한 문제라서 반드시 푸실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표. 이렇게 해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문제인데 이제 꼼꼼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에 핵융합 반응식에서 X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X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그러면 핵융합 반응식을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핵융합 반응식 이렇게 적고 이거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생략된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다 좀 채워놓읍시다. N은 중성자이다 이렇게 돼 있죠. N은 중성자. 여기 또 밑줄. 자, 생략된 걸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수소니까 양성자 개수가 1개죠. 1개. 그래서 여기다가 1개, 1개. 그 다음에 얘가 헬륨이니까 양성자 개수가 2개죠. 원자 번호 2.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양성자가 없으니까 원자 번호도 없어서 얘는 0. 그 다음에 질량수는 1.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요거 적을 수 있느냐. 중성자는 양성자 개수는 없고 질량수만 있다. 요게 핵심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질량수 보존을 적용시키시면 되겠죠. 질량수 보존. 그러면 질량수 보존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2 더하기 x는 4 더하기 1, 이게 질량수 보존이죠. 그래서 2 더하기 x는 4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질량수를 각각 적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x는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질량수 보존만으로도 풀리는 문제죠. 그 다음에 전하량 보존도 한번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에다가 전하량 보존 이렇게 돼서 전하량 보존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이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핵융합 반응식을 풀 때는 1번 질량수 보존을 적용시키고 2번 전하량 보존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난이도 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변리사, 자연과학의 물리 출제 경향은 난이도 하 문제가 2문제나 3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힐 수 있도록 이제 기본적인 것도 꼼꼼하게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